여러분은 관계를 정리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긴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이해시키려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텼다면, 그것은 이제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계절은 조용히 바뀌듯이 어떤 관계는 소리 없이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낼 때 드러납니다. 나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침묵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평생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점차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니체가 겪은 배신과 실망은 그의 철학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결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니체는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음악가 바그너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진정한 예술가로 존경했고, 그의 음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예술과 철학에 대해 토론했고, 서로를 영혼의 동반자라고 여겼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니체에게 바그너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정신적 스승이자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니체는 바그너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바그너의 모습은 니체가 추구하던 가치와 달랐습니다. 더욱이 바그너는 점점 더 독선적이 되어갔고, 니체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만이 최고라고 믿었고, 니체가 다른 예술가들을 칭찬하면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니체가 출판한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바그너에게 그저 충성스러운 추종자로만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의 철학적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니체를 불편해했습니다. 니체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바그너에게 내 실망을 솔직히 말해야 할까? 그에게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 설명하면 그가 이해해줄까? 하지만 니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바그너는 자기 식대로 해석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니체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길고 긴 편지나 격렬한 논쟁 대신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편지의 답장을 늦추고 점차 바그너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가장 품위 있는 이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고 논쟁하는 것은 여전히 그 관계에 매달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중요할 뿐입니다. 침묵은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고 모든 변명을 무효화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용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에게 실망했지만 부모로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며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힘들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오랜 동료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만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차마 끊을 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6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시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누이의 자녀들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시누이가 어려울 때는 돈도 빌려줬고 조카들 학원비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시누이네 집 이사할 때도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명절마다 시누이네 가족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더 준비했고 시누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따로 챙겨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시누이의 생일에는 늘 선물을 준비했고 조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축하금도 넉넉히 줬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분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조카들 앞에서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분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좀 그래요. 형님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건 좀 짜네, 이건 좀 별로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분이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 그게 얼마예요? 비싸게 주고 샀네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님은 돈이 많아서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가족인데.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시누이도 나름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지. 시누이도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누이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형님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형님은 좀 유별나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의 노력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나는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에게 따지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이런 점에서 정말 서운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해봤자 시누이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오해한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형제간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형님한테 늘 고마워하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모임에는 참석하되 더 이상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대화하고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시누이가 부탁을 해오면 요즘 내가 좀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둘 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생일에도 더 이상 선물을 보내지 않았고 조카들에게도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시누이가 눈치를 챘을까?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남편한테 뭐라고 들을까? 시댁 식구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내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분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며칠 후 전화를 해서 형님, 요즘 바쁘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그분은 응, 좀 바빠 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 왜 저래? 화 많이 내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냉정하고도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정리한 것 같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약점을 노출합니다. 상대에게 공격할 빌미만 주게 된다고요. 반면 침묵은 상대에게 아무런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침묵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무력해집니다. 상대가 아무리 따지려 해도, 아무리 설명을 요구해도 침묵은 그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질문에도 별일 없어요. 그냥 좀 바빠서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라고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 당신도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밤새 그 사람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치게 됩니다. 했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떠올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적 소모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칼날처럼 소리 없이 관계를 단번에 잘라냅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사람은 침묵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킵니다. 관계를 침묵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끝낸 사람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든 말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중요할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침묵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으로 당신의 품위를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